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비행 국민연대 위원장 홍상욱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제1과목 무인항공기 기초 챕터 2에 이어서 챕터 3와 챕터 4를 같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는 이유는 일단 내용도 조금이고 시험 문제에서 뭐 두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반드시 뭐 이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예, 일단 뭐 건너뛰지는 못하고 챕터 3와 4 그 같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뭐 거의 저희 비행을 했던 분들은 거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대신 문제를 좀 많이 뽑았어요. 문제는 이제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많이 뽑았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및 비행 절차, 챕터 3 비행 전후 점검 절차에서 비행 전후 점검 및 비행 절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 하는 것들의 반복이니까 한번 보시죠. 비행 전 점검, 비행 절차, 비행 후 점검 이렇게 세 가지 드론의 비행을 절차를 나눕니다. 비행 전 점검은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예, 날씨 점검. 제일 중요한 게 기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상 상태 중에 어, 하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그게 뭐냐면은 지구 자기장 수치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풍향과 풍속 일계보에서 저희 다 확인을 하죠. 예, 바람의 방향은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하고 풍속은 그 저희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내가 비행하는 지역의 지도를 찍고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메타퍼세크로 부냐 이런 걸 체크를 합니다. 어, 풍향은 뭐 현장에 나가서 윈드삭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잔디를 뿌려가지고 어느 쪽으로 날아가나 그걸 보시고 비행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고정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풍속은 이제 비행을 할 수 없는 풍속이 있어요. 어, 비행을 자제해야 되는 풍속. 이거는 몇일까요? 5m/s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잘 안 하는 건데 사실 학과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걸. 지구자기장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구자기장 수치를 확인을 해야지 멀티커터 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지구자기장 수치예요.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자기장 수치는 5 이상일 때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송수신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기체 외관 점검 여러분들 쭉 읽고 나갈게요. 프로펠러의 장착 상태, 파손 여부,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 체크, 뭐 셀 체크기나 아니면 전압 체크기로 전압 게이지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방전율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 점검, 조종기 스위치, 안테나, 안테나는 수신기 안테나입니다. 이 수신기 안테나와 조종기 안테나 모두 점검을 해야죠. 그 조종기 안테나는 뭐 달려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수신기 안테나는 지난번 비행에 파손됐거나 그 안테나 보면은 이렇게 까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파손됐거나 접혀 있거나 그러면은 수신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외관 배터리 충전 상태, 조종기 배터리가 없으면은 비행하다가 배터리가 꺼지면 그 비행기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각 토글 스위치 그 똑딱입니다. 그 우리 조종기에 보면은 막대기처럼 생긴 거, 그걸 토글 스위치, 스냅 스위치라고 해요. 전 시간에 조종기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점검, 멀티콥터에 관련된 것들인데 GPS 수신, 그 다음에 위성 통신 상태나 GPS 수신 상태 점검. GPS는 날이 흐리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많거나
뭐 지하에서는 수신 안 되는 거 알죠? 앞에서 배웠죠? 어, 이 멀티콥터, 드론 아니면은 뭐 회전익, 고정익 아니면 비행선 모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종기 전원을 인가해야 돼요. 비행 전에는 조종기 전원을 인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콥터의 경우에는 FC 전원, 이거 아밍이라고 하죠. 그 좌측 스틱과 우측 스틱을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 어떤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의 GPS가 잡히기 시작해요. 아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밍이라고 하고 GPS의 수신 상태, 그건 이제 수신이 되면은 보라색 등이 전멸이 돼요. GPS 수신은 가장 안전한 건 최소 뭐 10개 이상이면 가장 안전하고요. 최소가 내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최소 GPS 숫자는 3개예요. 3개면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4개면 고도까지 파악이 됩니다. 그 최소 6개 이상일 때 비행해야 돼요. 최소 6개. 6개에서 뭐 10개, 11개 이렇게 위성이 잡히면 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스위치 조작. 멀티콥터는 GPS를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드 스위치를 비행하기 전에 잘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GPS가 갑자기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자, GPS 모드, 자세 모드. 자세 모드는 노란색 등이에요. GPS 모드는 보라색 등이에요. 자, 이 색상 외워두셔야 돼요. GPS 모드는 보라색, 그 다음에 자세 모드는 노란색. GPS가 안 잡히면 자세 모드로 신속히 복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 이거 수동 모드인데 요즘은 사고 때문에 수동 모드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동작 점검. GPS의 안전적 수신 확인 후 조종 스틱을 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면 안 돼요.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스로틀, 러더, 엘리베이터, 엘러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실 띄우지 않고 스로틀은 확인할 수 있어도 얘가 요잉을 하는지 롤링을 하는지 피칭을 먹는지 이거는 사실 띄우지 않고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띄우지 않고 지상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지면에서 한 10cm 정도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조종기를 릴리즈를 해가지고 드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트림을 조정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 컴퓨터와 연결해 가지고 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 절차. 이제 비행 전 점검이 끝나면 비행 절차로 들어가야 되죠. 비행 절차는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비행할 때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 명칭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는 건데 비행 절차는 뭐 간단하죠. 이륙이 있고 비행이 있고 착륙이 있어요. 이게 비행 절차예요. 자, 이륙 주의사항은 우리 스로틀 급조작하면 안 되죠. 고정익의 경우 스로틀을 처음부터 확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행기가 왼쪽으로 꺾이거나 오른쪽으로 꺾여요. 처음부터 천천히 스로틀 업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서 러더를 가지고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을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확 뜨시는 분들 특징 왜 갑자기 확 뜰까요? 천천히 하지 않고 왜 갑자기 확 뜰까요? 러더 조정을 못해서 그래요. 맞죠? 러더 조정을 못하니까 비행기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갤러리나 아니면은 그 런웨이 오프를 할까봐 확 띄우는 거죠. 일단 뜨면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러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 저희 시험관이 로테이트라는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로테이트라는 과정은 테일 랜딩 기어나 노즈 랜딩 기어가 들린 상태에서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고속 활주를 하는 걸 말합니다. 뭘 보겠다는 거냐면 러더를 쳐서 비행기가 직진으로 이륙 준비를 잘하냐 활주를 잘하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띄우시면 안 됩니다. 스로틀 급조작 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한 이착륙
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이착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변에 그 불시착을 할 장소도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장소가 다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재산 피해가 없을 만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고정익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공역이라는 게 있고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뭐 찾아가서 하는 편이죠. 교외로 빠져나가서. 근데 드론이나 멀티콥터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회전익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행기를 놓을 수만 있으면 띄우시려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런 그 항공안전법이 생기고 취미하는 동호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비행을 잘하는 분들이 이런 이유가 다 당신들 때문이야. 그 드론 막 띄우는 사람들 있지.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 아무 아파트에서나 띄우고 비행장 앞에서 띄우고 정신 차리세요. 하여튼 눈에 걸리면 무조건 고발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착륙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안전거리 확보. 이 안전거리는 조종자와 파일럿과 비행체의 간격이에요. 네, 이륙 전에는 요 간격이 15m. 이게 법에서 정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면 최대 1km.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권이라고 하죠. 근데 개정된 법에 이제 1종, 2종, 3종, 4종으로 비행기가 나뉘는데 비행기 하중에 의해서 최대 이륙 중량에 의해서 그렇게 나뉘는데 4종 비행기, 3종 비행기는 1km 가면 안 보여요. 500m 가도 안 보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법이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비행을 하시게 되면 본인들이 느끼시고 조절을 해주시겠죠. 근데 어쨌든 500m, 1km 이렇게 비행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예. 아무리 일종 기체라도 500m, 1km 비행 안 합니다. 예. 어쨌든 고도 150m 이내 유지. 그 다음에 수평거리 500에서 1km. 고도 150m는 왜 150m일까요? 150m 이상은 실제 항공기의 관제거리, 관제 높이에요. 관제 고도예요. 그러니까 고도 150m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풍속 5m 이상 비행 자제하고 지구자기장 교란 치수 5 이상일 때 비행을 자제합니다.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그다음 무인 비행선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조종자 혹은 감독관이 느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비상 아니면 이상, 뭐 비상 착륙, 뭐 이머전시, 뭐 이런 식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안전한 장소로 착륙. 예, 자기가 이륙한 곳으로 착륙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제2의 장소,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제2의 장소로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돼요. 이 순서 잊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외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피하세요. 뭐 피하세요라는 말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거기서 비행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까. 예, 주변 같이 비행하는 파일럿들한테 비상이라고 외치고 여러 사람이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비행하는 사람들이 이상이 생긴 드론을 피할 수 있게 아니면 그분한테 활주를 양보할 수 있게 일단은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착륙 후 모터 출력이 내려가기 전에 역시 이륙이랑 똑같아요. 강제로 모터 정지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 랜딩 후 이제 비행기가 탕 바운스 해가지고 뛰어 오르니까 겁이 나서 스로틀을 확 밀거나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퉁 튕겼다가 올라갔는데 스로틀을 뭐 줄인다든지 확 밀면 얘가 스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스톨이 일어나면 조종자 쪽으로 다 들이닥치거나 갤러리 쪽으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로틀 급조작 금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랜딩을 너무 자주 하시면 아무래도 비행기 박살나겠죠. 특히 그 고정익기들은 그 랜딩 기어가 동체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리트랙터 전자식 리트랙터를 쓰는 기체들은 스트럿이 휜다든가 아니면 그 스트럿이 안에 리트랙터 바디 그러니까 본체로 밀려 올라가 가지고 어 랜딩 기어 업이랑 다운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뭐 FC 플라이트 컨트롤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신기 오작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치면 서버가 수신기에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좀 오래된 서버를 쓰시는 서버 잭을 쓰시는 분들은 이래서 수신기 오작동 유발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비행 후 점검. 자, 비행 후 점검은 비행 전 점검이랑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니까 대신 이제 비행 전 점검이랑 비행 후 점검이랑 어느 걸 더 철저히 해야 되냐? 당연히 비행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늘로 떠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착륙해서는 뭐 이제 외관을 훑어본다든지 뭐 배터리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행 전 점검이랑 동일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프로펠러 장착, 상태, 스크래치 여부, 모터, 베어링 파손 여부, 변속기 과열, GPS 안테나 흔들림, 외관상 특이사항 및 메인프레임과 스키드 파손, 결함, 그 다음에 결함 점검, 볼트 풀림 현상 점검, 배터리 잔량 셀 체크와 전압 게이지, 배부름 현상, 유관 점검. 예. 너무 고출력으로 비행을 하면 배터리가 과전압에 걸려서 배부름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3분이나 5분 비행이 되는데 제멋대로 날 때까지 비행한다. 10분, 15분 비행한다. 그럼 배터리 버려야 됩니다. 뭐 살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조종기 점검. 네, 조종기 스위치 안테나 외관 배터리 사용 상태 점검. 내가 조종하면서 조종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비행 전 점검한 조종기에 문제가 있을 리는 없죠. 다만 요 배터리 배터리 상태는 점검하셔야 돼요. 비행 전에도 점검하고 비행 후에도 점검하고 비행하다가 배터리 그 조종기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펠러 이거는 내 기체가 내 드론이 지면과 충돌했거나 불시착을 했는데 갈대밭이나 뭐 나무 쪽으로 불시착을 했다. 이랬을 때는 프로펠러가 손상이 되겠죠. 그거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예, 스피너 볼트가 풀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우리 이 취미형 항공 그 무인 비행기는 그럴 일이 없는데 뭐 착빙 점검을 해야 돼요. 착빙이 뭐냐면은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고 RPM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그 관행각수에 의해서 프로펠러 거기에 이렇게 얼음이 살짝 얼어요. 그걸 착빙이라고 그래요. 이 착빙 현상이 있으면 프로펠러 밸런스가 안 맞게 되니까 당연히 추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항력이 증가하고 항력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양력이 감소하고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착빙 제거하고 다시 비행하고요. 모터와 변속기 천회 비행을 할 때 처음 메이든 플라이트를 할 때 모터랑 변속기랑 프로펠러를 잘 선정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모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락했을 때는 베어링이 파손됐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어링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 과열 상태인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변속기가 과열이다 그러면은 모터와 프로펠러의 추력을 변속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니까 변속기를 교체를 해주시든지 프로펠러의 그 피치를 줄인다든지 블레이드 수를 줄인다든지 그 프로펠러 회전 면적을 줄이니까 프로펠러의 길이를 줄인다든지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암은 드론에 적용되는 건데 본체에서 모터까지 프레임 요걸 암이라고 그래요. 요 암이 본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쿼드 컴퓨터입니다. 이게 비행 후에 여기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DJI에서 나오는 거나 일본 기성품들은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자작했던 것들은 프로펠러의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프로펠러 선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암이 막 진동을 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요 나사가 풀리겠죠. 그거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키드 드론에서 랜딩 기어 역할을 바퀴 역할을 하는 스키 요게 본체에 잘 붙어 있는지 이렇게 잘 붙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GPS GPS가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달려 있는데
메인프레임에 잘 붙어 있는지 고정을 해야겠죠. 뭐 추락을 한 게 아니면 뭐 잘 붙어 있겠죠. 예. 그래서 비행 후 점검을 하는데 비행 전 점검이나 비행 후 점검이랑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오타로 잘못 썼어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비행 전에는 조종기, 트랜스미터를 먼저 켜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비행 후에는 배터리를 먼저 제거하고 조종기를 끄는 겁니다. 예, 여기에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끔 나와요. 비행 전과 비행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행 전 점검, 조종기를 켜고, 제가 이거 오타 말한 게 요겁니다. 예, 조종기를 켜고 조종기를 온을 먼저 하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 다음에 비행 후 점검은 무조건 배터리 먼저 제거하고 조종기 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송신기, 트랜스미터, 우리 조종기랑 수신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송신기는 어, 멀티콥터가 복잡하니까 멀티콥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어, 조종자가 내린 명령을 손가락으로 내린 명령이죠. 그거를 수신기로 보내는 게 송신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발송된 명령을 신호를 전달받아서 멀티콥터의 경우에는 FC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익 같은 경우는 어디로 전달하죠? 변속기로 전달을 해요. 예, 변속기로 전달을 해요. 예, 헬리콥터도 변속기로 전달을 하겠죠. 헬리콥터도 FC가 있죠. FC로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스와시 플레이트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송신기, 수신기, FC,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프로펠러, 모터. 예, 요 순서 막 헷갈리게 해놓고 이 중에서 송신기 작동 프로세서인 것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요. 찾으라고 합니다. 자, FC에서 온 조종값은 스로틀 상승, 모터를 빨리 돌리면 스로틀이 상승되죠. 엘리베이터 전진, 예. 엘리베이터를 전진하면은 2번, 3번 모터가 빨리 돌고 앞에 있는 1번, 4번 모터는 천천히 돌면은 전진하게 돼 있어요. 멀티콥터의 경우입니다. 자, 수신기. 가장 중요한 건 송신기와 수신기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 회사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동일한 회사 제품이 아니래도 호환이 되는 제품을 써야 돼요. 자, 수신기 역할은 아까 여기 있었죠. 송신기에서 온 명령을 받아서 FC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송신기가 호환되는 아니면 최소 호환되는 아니면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써야 되고요. 수신기의 채널은 최소 2채널에서 18채널까지 있어요. 2채널에서 18채널까지 있고 인가 전원은 4.8에서 6V 외워두세요. 4.8에서 6V 요즘은 10V까지 12V까지 나오던데 어쨌든 4.8에서 6V입니다. 그 다음에 각 채널별로 FC를 거쳐서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로 명령 모터의 회전 속도 RPM을 전달을 해요. 자, 이렇게 드론이 있으면 여기 FC가 있고 여기 ESC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FC에서 ESC로 가서 프로펠러 이쪽으로 전달을 해서 모터의 회전수 RPM을 가지고 드론을 조종합니다. 자, 수신기는 조종기 적합한 선택이 중요해요. 자, 이래서 챕터 3는 끝났습니다. 챕터 4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들어가겠습니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는 항공안전법과 안전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거예요.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학과 시험만 보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과연 나한테 적용되는 항공안전법이 어떤 거냐, 예,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약은 해놨어요. 항공안전법 제58조는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예요. 예,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이게 항공안전법 제58조 세세하게
자, 이렇게 좀 많아요. 58조는. 이거를 어떻게 시행을 해라 하고 나온 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항공안전 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자, 131조. 예. 다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예. 장관이에요. 다음 항공안전법 제59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 의무보고. 그러니까 항공안전에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항공 종사자들이 보고해야 되는 내용을 기록한 게 제59조입니다. 예.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 사고, 뭐 이런 것들. 우리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도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의무가 있습니다. 예.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건 뒤에 나중에 항공안전법 할 때 몇 가지 시험에 나옵니다. 뭐 15일 내에 신고, 30일 내에 신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항공안전법 제61조 이거 자율보고에 관한 거예요. 항공안전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로부터 자 여기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사람, 예, 사고를 낸 사람이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항공 관련 시설물을 파손했거나 이런 사람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일부러 그러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은 사람을 죽인 거겠죠. 이게 아니면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예, 법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거. 그게 항공안전법 제61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겁니다. 자, 항공안전법 제68조. 예,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최저 비행 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150m 이하에서 비행하면 안 돼요. 항공기는 초경량 비행장치 말고 항공기. 그다음에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에서 낙하산 투하하는 거 원래 안 돼요. 옛날에 그 어린이 관련 어린이날 행사할 때 사탕 투하하는 거 금지돼 있어요. 왜 맞으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대인 대물 손괴가 일어날 수 있으면 금지입니다. 낙하산 강화. 예. 군인들 신고하고 뭐 낙하산을 강화하는 거는 신고를 하고 안전지역에서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고개 비행. 우리 이제 비행 잘하시는 분들 인버티드 플라이트, 나이프 엣지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 근데 뭐 몰래 해야죠. 예. 또 쪼는 맛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비행. 예. 자, 항공기가 쫙 날아가고 있는데 뭐 150m든 아니면 그 미만으로 위법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우리 광나라에 보면 헬기 같은 경우 이제 좀 낮게 날잖아요. 여기에 무인항공기가 샥 하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돼요? 항공안전법 제68조 위반이에요. 예. 항공안전법 제68조 위반. 그 밖에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거. 예. 대인 대물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항공안전법 68조 위반. 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날짜가 나오는 거 외우셔야 돼요. 며칠 내에 보고한다. 며칠 내에 보고한다. 이런 것들. 시행규칙 132조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아까는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관련되고 뭐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 세부령은 다 시행규칙으로 넘어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32조. 예, 아까 그거에 연장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별로 아까 그 낙하물 금지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고요. 134조. 여기도 뭐 가끔 교관에 대한 시험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항공법이랑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맨 뒤에 항공안전법 강의할 때 그때 나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34조. 예. 자, 여기 보면 뭐 의무보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여기 또 시간 나왔네요. 72시간 이내. 뭘 72시간 이내냐? 의무보고 대상은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가 부상, 통신불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이렇게 부상이나 통신불능, 부득이한 요 사유, 요게 해소된 시점부터 72시간. 예, 만약에 내가 5일 동안 이 사유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5일 제끼고 5일은 문제 안 되는 거고, 여기부터 3일 내, 그러니까 8일째 된 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맞죠? 24, 48, 72. 예. 아셨죠? 이렇게 나와요. 가끔. 내가 뭐 내가 날리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내가 다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를 할 수 없이 병원에 누워 있다. 그렇게 시비를 입원했다. 그 우선 뭐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 뭐 11일째, 12일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1일 입원했으니까 3일 이내니까 1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행규칙 135조. 자, 이거 찾아서 들어가 보셔야 돼요.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어떻게 하냐? 뭐 국토교통부 장관에 하냐? 지방항공청장에 하냐?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보고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뭘 보고하는지 찾아보세요.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보고에 의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예.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음주에 관련된 건데, TS 교통공단이 가장 그 법적으로 많이 벌금을 때리는 게 바로 운전이에요. 음주예요. 자동차도 음주, 비행기도 음주, 배도 음주. 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립니다.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와요. 초경량 비행장치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 제 146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제 57조 알코올 혈중농도 0.2, 0.02. 자,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이거 하도 이제 시험 문제가 그 항공안전법 신고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니까 가끔 이거 내보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46조 제 57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자, 그러면은 챕터 3 시험 문제 풀어볼 거예요. 비행 전후 점검. 자, 빨리 풀겠습니다. 멀티콥터의 비행 FC에 속하지 않는 센서, 자이로스코프 들어가 있고, 가속도계 들어가 있고, 자력계 들어가 있고, 다분 4번 변속기. 자, 외우세요. 비행 제어 보드, 자이로스코프, 자세 제어, 가속도계, 중력 무관, 가속 측정 장치, 기압계, 고도 측정, 자력계, 자기장, 방향 측정. 네, 자이로 들어가 있어요. 자이로. 네. 자, FC에 포함되지 않은 센서, GPS, UIR, 기압계, 관석 측정 장치. 이게 가속도계, 각속도계를 합쳐서 관석 측정 장치라고 그래요. 예. 가속도계가 뭐 자이로, 그다음에 각속도계가 자이로, 그다음에 아까 가속도계 있었죠, 기압계 있었죠, GPS 위치 추적하는 거 FC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임무 장비예요. 임무 탑재 장비. 임무 탑재 장비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후, 기상 상황. 그죠? 기억나시죠? 앞장에서, 앞과 강의에서 배운 겁니다. 자, 다음 주 2060년에 협소한 지역에서 운영될 수 없는 것. 뭐, 드론 중에 협소한 장소에서 운영될 수 없는 거. 고정익이죠? 자, 답은 고정익. 활동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비행조종 모드에서 자동 복귀. 자, 리턴 투 홈, RTB, 리턴 투 베이스, RH.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에요. 예, 맞는 것은 잘 보세요.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는 모드.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는, 이게 자동 복귀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GPS 모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자동 복귀랑 상관없잖아요. 미리 정해준 위치, 위성에 따라 좌표 찍어준 대로 비행하는 거. 자, 두 번째, GPS를 수신하여 위치 제어가 가능한 거. 이거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거예요. GPS 제어, 수신, GPS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력에 의해 비행체가 기울어지면 스스로 수평을 유지하는 거. 이거 FC에 들어가 있는 비행 자세 제어. 예, 이것도 GPS죠. 자세 제어 모드, GPS 모드. 그죠? 이건 자세 제어 모드네요. 자세 제어 모드. 이거는 GPS 모드. 이것도 GPS 모드. 자, 그럼 네 번째, 답은 네 번째겠네요. 비행 중 노콘, 통신 두절, 상태 발생 시 갑자기.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륙 위치 복귀. 내가 이륙했던 곳 복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리 호버링. 아니면 노콘 지점 등 착륙, 노콘 지점 착륙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 예, 자동 복귀 모드입니다. 자동 복귀 모드로서 페일세이프 시 이륙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다. 예, 페일세이프 통신 두절 시. 다음 중 드론 조종 모드 중 다른 것은 나왔죠. 자세 제어, 충돌 방지 모드, 수동 모드. 배운 거죠. GPS 모드. 안 배운 건 충돌 방지 모드, 비전 모드. 이거는 임무 탑재 장비에 의한 거 있죠. 예. 필수 드론 조종 모드가 아닌 추가 시스템. 예. 탑재 임무 장비에 따른 거예요. 다음 주 드론의 비행 조종 모드 중에서 자동 복귀 모드와 똑같은 거네요. 이륙 전 이미 장소, 예, 정하죠. 오토 랜드, 오토 호버, 예, 정하죠. GPS 수신이 두절되어도 자동 복귀가 가능하다. 맞아요? 이거 이미 장소를 미리 설정해 놓는 건데. 자, 이륙 장소로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좀 헷갈리겠네요. 멀티콥터 하시는 분들은. RTH, RH, GPS를 기반으로 위치 찾아옵니다. 자, 비행 중 GPS 에러 경고대 어떻게 돼요? 태양아리 활동에 영향을 안 받아요? 받아요. 지자계, 지구 자기장 받죠? 알맞은 것은이에요. GPS 백업 모드로 전환하여 방위각을 참조하여 자동차가 비행체를 통제하여 기지로 복귀한다. 조치로 알맞는 것은, 자, GPS 백업 모드가 뭐예요? 자세 모드. 답은 2번. 건물 내부에서 절대 발생하죠. GPS 모드. GPS 수신은 안정적이면 재명이면, 예. GPS는 위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고 건물이 있고 그러면 장애 요소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정적이에요. 그 재밍에 되게 취약해요. 답은 2번. 자, 다음 중 수신기 관리요령. 고정에도 나오는 거죠. 수신기는 전파 수신의 안정성을 위하여 교차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답은 1번이에요. 기초 외부로 해야 돼요. 비행기 하늘 방향으로 두 개 안테나 90도로 제껴가지고 꽂아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습기에 의한 부식 여부고 당연히 해야 되죠. 하드랜딩 후 반통에 해이죠. 아까 비행 후 점검 사항에 나왔죠. 외형을 점검한다. 답은 1번. 자, 밑에 해설 읽어보시고요. 수신기 안테나 끝선이 어디에 붙으면 안 되죠? 카본이나 철 등에 붙어도 안 돼요. 다음 중 비행 전 점검에 대한 설명.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 틀렸죠? 날씨 영향 받아요. 기체 외관은 단지 외형적 부분으로 점검은 시간 낭비. 미친 거죠? 점검해야 돼요. 조종기는 스위치 안테나, 외관, 배터리, 충전 상태, 토글 스위치 등을 점검해야 된다. 올바른 거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답은 3번. 다음 중 멀티콥터 이륙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이래요.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이착 장소 설정해야죠. 기체에서 15m 이상 이격해서 안전거리 확보해요. 비행해야 돼요. 이륙한다는데. 자, 더 봅시다. 이륙 시 스로틀 급조작하지 않고, 시동 후 예열은 연료 낭비 아니죠. 예열은 필수예요. 여름철 2분, 봄가을 3분,
그 다음에 겨울은 5분. 답은 4분. 다음 주 멀티커터의 비행시 주의사항으로 알맞은 것. 주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알맞은 것. 큰일 날 뻔했네요. 올바르지 않은 것. 비행시 스로트 급조작 과조작 자체 맞고, 최근 출시된 멀티커터 성능이 향상되어 지적이 2번이네요. 뭐 그거랑 상관없어요. 지적이 교란 치수 5 이상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 프로펠러는 멀티콥터의 날아가는 방향 맞죠? 프로펠러 길이가 같을 경우 피치가 낮은 프로펠러를 피치가 높은 프로펠러와 같은 부양력으로 발생시키고 그렇죠. 피치가 낮은 게 빨리 돌아야 돼. 틀린 거 오는 거예요. 틀린 거. 프로펠러는 다양한 재질로 제작된 피치가 높아질수록 진동도 심해진다. 뭐 피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진동이 심해지겠지. 프로펠러의 길이는 프로펠러 틀 프레임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넘어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되죠. 그러면은 사고 나요. 맞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본체 때문에. 그리고 겁나 떨겠죠. 암이. 가래떡이 돼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멀티콥터의 비행에 따른 모터의 회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비행에 따른 모터의 회전에 대한 설명. 멀티콥터가 전진할 때 전방의 모터가 빠르게 회전하면 후진하죠. 멀티콥터가 후진할 때 전방의 모터가 빠르게. 답은 2번. 스스로 방향 기울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FC죠. 각속도계. 그죠? 자이로스코프 죄송해요. 다 이거 가속도계도 FC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이로스코프. 예. 각속도계요. 답은 2번. 자이로스코프는 중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방향, 탄지, 인위적, 수평선의 디지털 버전을 할 수 있다. 다음 주 멀티콥터가 좌우 회전 비행할 때 모터의 회전수 변화. 좌우 회전 비행이랑 선회 비행이랑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멀티콥터가 좌로 회전하면 모든 모터가 빠르게 회전한다. 아니죠. 상승할 때 빠르게 회전한다. 멀티콥터가 우로 회전하면 좌로 회전하는 모터의 회전수가 빨라진다. 멀티콥터가 우로 회전하면. 자, 이거는 그 반토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멀티콥터가 우로 회전하면 반토크니까 좌로 회전하는 모터의 회전수가 빨라진다. 좌로. 그쵸? 반대 방향이니까 답 2번 같은데요. 예. 지금이 제가 뭐 바람도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이 새벽 3시에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비행기 조종기 배터리 경고음에 울렸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어떻게 해야 돼요? 조종기 버리고 도망가요? 아니죠. 아니면 배터리를 잽싸게 바꿔요? 큰일 나요. 자, 1번이에요. 1번 답. 비상시 조치 요령을 바르지 않은 것. 이거 나오죠? 비상을 먼저 알려야 돼요.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비상시 조치 요령인데 무슨 GPS 모드가 나오고 뭐. 답은 3번. 저 정확하게 설명하면 답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해서 눈으로 보시고 푸세요. 비행 중 배터리 저절한 경고등 전멸 시 뭐 어떻게 빨리 들어와야지. 저전압 경고등이 전멸하면 스로틀을 가장 아래로 내린다. 수직으로. 이게 좀 헷갈리네요. 답이 1번 아니면 3번인데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경고등이 전멸했다.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여 착륙해야죠. 3번이랑 헷갈리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느 게 최선이냐,
둘 다 맞는데 어느 게 최선이냐. 자, 다음 중 조종기에 관한 설명. 안테나는 조종기에서 신호가 방사되는 역할을 한다. 맞죠? 트림이란 모터의 추력 부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비행 전 트림이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맞는 것 같고. 조종기에 있는 토글수가 GPS, 자세 매뉴얼 모드 등의 조종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맞고. 모든 조종기 그에 맞는 하나의 기체만을 조종할 수 있으므로 설정명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조종기, 요즘은 조종기가 좋아서 조종기 안에 여러 개의 기체를 담아둘 수 있어요. 예, 설정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멀티콥터를 세팅해 놨는데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극단적인 예로. 그래서 답이 4. 다음 수신기 관리 요령. 틀린 거. 예, 이건 같은 제품을 장착하라는 얘기예요. 수신기는 송신기와 같이 장착. 같은 제품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기체 운영자 반드시 수신한 당연한 수신기 안테나는 수신열 조절을 위해 기체 외부로 하드랜딩은 수신기 파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할 사정. 틀린 것. 이거 틀렸어요. 이거 같은 장소란 뜻이네요. 답은 1번. 수신기와 송신기를 같이 장착하면 안 되죠. 송신기는 내가 들고 있고 수신기는 동체. 답 1번.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졸리면 틀립니다. 푹 쉬시고 시험 보러 가세요. 드론 방지 작업 시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필수 인원. 자, 조종자, 보조자, 신호자, 운전자? 트럭 운전자. 필수 인원 아니에요. 보조자가 다 해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유자격자. 그러니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종자랑 신호자는 다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조종자가 피곤하면 신호자가 날려야 되니까. 보조자는 잡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잡일이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트럭 운전하고 그 다음에 농약 채우고 드론에 방지 농약 드론에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100문제 넘는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요건. 정신적 신체적 안정 헤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헤이지 온고집적인 성격 큰일나요. 온고집 아니에요. 드론의 이착륙 시점을 적합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 안전 헤이지. 그치. 미친 거죠. 4번. 답은 4번이에요. 사람의 차량 접근이 어렵고 조종자로부터 이격거리 15m 확보된 지역입니다. 드론 조종자가 갖춰야 할 신체 요소. 건강, 헤이죠, 시력, 좋아이죠, 청력, 좋아이죠, 장애, 시력, 청력, 장애 이거 구체적인 건데 건강? 이건 아니게 1번이 건강이네요. 관련 없는 거. 1번이 건강. 건강은 신체 요소가 아니라 생리적 요소예요. 그죠? 뭐 다 답 같아요. 다음 중 드론의 비행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못한 것. 비행전 일기예보 확인 해야지. 배터리 충전할 때 확인해야지. 프로펠러의 장착 상태와 해야지. 답은 4번. 조종자 멀티콥터는 지면으로부터 고도 3m. 3m 하면은 위험하죠. 무인 회전의 비행장치 비상 절차. 회전에 가시는 분들, 고정에 가시는 분들, 멀티콥터 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목이 아파서 못 읽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다 답이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기체 이상에 와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비스듬히가 아니라 바로 수직으로 하강 착륙시켜야 돼요. 맞죠? 자, 무인 멀티콥터 이륙 절차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무인 비행기 다 똑같아요. 비행 전 각 조종부의 작동 검사 실시. 죄송합니다. 시동 후 고도를 급상승시켜 불필요한 배터리 나면 스로틀 급조절하지 말랬잖아. 답은 2번.
무인 멀티코트 이륙 절차로 적절한 것. 수달된 조종의 경우 비행체 안전거리를 적당히 주면 안 돼. 무조건 15m. 답일 죄송해요. 적절한 것이 적절한 것. 시동 후 각보의 준비 상태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들 작동 후 이륙을 실시한다. 예열을 하라는 얘기죠. 2번. 이거 죄송해요. 졸려서 그래요. 자, 여름철에는 2분, 봄가을에는 3분, 겨울에는 5분. 네. 배터리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래요. 법에서는. 네. 자동 비행 장치의 탑재한 센서와 역할의 경계를 부적절한 거. 보세요. 자유로 비행 자세 제어, 각속도계 맞죠? 지자기 센서, 비행체 방향 북쪽을 가리키니까 아닌데 GPS 수신기 속도와 자세 맞고 가속도계 자세 변화 속도. 답은 2번 맞나요? 틀렸네요. GPS 수신기 속도와 자세가 아니라 위치죠. GPS 시스템을 측정 가능한 정보. 여기 이거 외워두세요. 체크해놔야겠네요. GPS 시스템을 측정하는 정보, 위치, 속도, 고도. 속도는 있는데 고도는 없죠. 자세는 없죠. 위치, 속도, 고도. 지자기 방위 센서 칼리브레이션. 주의사항. 10초간 기체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여 초기화시킨다. 칼리브레이션 실시하는 동안엔 주변에 정자기석의 간섭이 없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틀린 것은이니까 근거리나 자동차 철자 펜스 등이 있는 주차장 적합하지 않으며 철저물로 약 15m 이상 이격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전자식 자동차 열쇠, 휴대폰 등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건 몰라도 풀겠네요. 답은 4번. 이런 열쇠, 휴대폰 등은 주문해서 제거하고 주변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위성안법 시스템의 무인 GPS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중 맞는 것, 가장 맞는 것. GPS 시스템을 탑재하고 수로 위치를 산출해 자동적으로 공중에 같은 위치에서 정지 비행할 수 있고, GPS는 곡선성이 높고 GPS가 곡선성? 반사에 의한 신호는 5초가 거듭해서 답은 2번. 직선성이 높아요. 가장 맞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멀티콥터의 대부분은 GPS 시스템을 탑재하고 스스로 위치를 산출하는 이게 제가 가장 맞는 거네요. 죄송해요. 피곤해서 그럽니다. 자, 적당히 하고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PS는 1에서 2GHz 대역의 주파수로 직진성이 강하며 건물 등 가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수신. 불량 신호 오차 발생. GPS는 최소 여기 있네요. 최소 3개 이상 위성신호, 평면 위치 선정 4개 이상 3차원 고도, 6개 이상 위성신호, 정밀도 중과. 자, 자동 비행 장치를 구성하는 기본 시스템 볼 수 없는 거. 자이로 마그네틱 컴파스. 마그네틱 컴파스가 지자기일 거예요. 레이저 미션 답은 2번이네요. 저거는 탑재 무장. 무인 비행 장치에 탑재되는 비행 센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 MEMS,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기압 센서, 유량 센서. 유량 센서? 무인 비행 장치에 유량 센서가 왜 탑재되죠? 자, 이런 센서 탑재는 유량 및 연료량 측정 가능. 탑재는 유량 및 연료량 측정하는 거. 기본 탑재는 아니네요. IMU 장치로 측정된 비행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 속도와 고도, 고도와 비행 자세, 가속도와 방위고, 가속도와 방위각, 비행 자세와 각속도, 각속도 자이로스코프, 속도와 고도 FC에 들어가 있는 거. 가속도, 가속도계, 방위각, 지자기 센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비행 자세와 각속도.
그쵸? 각속도계가 가속도계니까 어, 속도와 각속도 가속 각속도계와 가속도 3번 비행자세와 각속도 죄송해요. 이건 제가 모르는 거예요. IMU 장치 여기 있네요. 관성 측정 장치,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지자계, 통합 센서. 자, 자이로스코프는 뭐죠? 각속도계. 그다음에 가속도계, 지자계, 방위각, 통합 센서. 고도화 자세 측정 자이로 가속도계.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는 고정익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자, 지자계는 방위각 측정. 자, IMAU 관성 측정 장치에는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지자계, 통합 센서가 들어간다.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ALS, 자이로스코프, 지자계 센서, HRS 들어가고, 자이로스코프는 비행 자세를 측정하고, 그렇죠? 맞죠? 비행 자세. 가속도계는 각속도를 측정하고, 지자계 방위각을 측정해요. 그럼 비행 자세와 각속도. 고도는 고도계가 있죠. 이것도 고도계. 지자계네요. 방위각은 지자계. 그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답은 4번. 죄송합니다. 다음 중 무인 멀티콥터에 탑재된 센서와 양관성이 옳지 않은 것. MEMS 자료 센서 비행 자석, 가속도 센서 비행 속도, 기압 센서 비행 속도와 고도. 비행 속도와 고도? 답은 3번 같은데요. 방위각. 가속도 센서. 아까 그랬죠? 각속도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아까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계는 각속도를 추정합니다. 요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약하네요. 다행입니다. 자동제어 기술 발달에 따른 항공사고 원인이 될 수 없는 것. 불충분한 사전 학습. 기술의 진보에 따른 신속하고 즉각적인 반응. 2번이네요. 이건 왜 내는지 모르겠네. 비행장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 위성 측기 시스템 GPS. 자, GPS예요. 배터리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게 나왔네요. 배터리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아니죠. 충전기는 전격용량에 맞으면 여러 종류 모델 장비를 혼용하면 안 돼요. 하나로 해야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또 틀린 걸로 보냈네. 100%안 돼요. 60에서 70% 만점. 맵빙자 배터리 답은 3번. 자, 요 충전기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리튬폴리머 배터리 보관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더날 차량의 배터리 보관 금지. 적합한 보관 장소는 20에서 상온 맞고, 배터리를 낙하 충격 수심 혹은 이적 합선 금지 맞고, 손상의 배터리 전력 수준 50% 이상인 상태에서 배송 금지 맞고, 화로나 절개 주변에는 안 되죠. 답은 리튬폴리머 배터리 취급법 보관 방법을 부족한 배터리가 부풀거나 누유 또는 손상된 상태의 경우 안 돼. 답은 1번. 부적절한 거니까. 다음, 회전의 엔진도 부적절한 엔진, 왕복 엔진, 제트 엔진, 증기기관 엔진. 답은 3번. 초연량 무인배기자 배터리 종류가 아닌 것은 니카드, 니켈, 니켈 아연, 니켈 폴리머, 리튬 폴리머는 들어봤어도 4번. 다음 멀티콥터 모터와 관련된 DC 모터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옳지 않은 것.
BLDC 모터는 ESC가 필요하죠. 네. BLDC 브러쉬리스 모터잖아요. ES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러쉬리스 모터의 설명도 틀린 거, 모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 브러쉬를 없앤 거예요. 브러쉬가 있는 건 브러쉬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회전수를 조절해서 변속기 반드시 필요해요. 답은 2번. 다음 주 전자변속기 설명. BLDC 모터의 방향을 맞고, 틀린 거. 브러쉬드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비행 제어 시스템의 명령값에 따라 적정 전압과 전류를 조율하여 실제 비행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맞고, 모터를 한 방향 회전으로 만들어 지는데 선생 전원선을 교토시켜 모터 회전방이 반대가 돼. 답은 2번. 근데 브러쉬드용도 있는데 ESC가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에 사용하는 배터리 아닌 것. 맞고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 4번. 너무 길어 답이.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비상청 시 적절하지 않은 장소. 해안선, 논, 웅덩이, 간헐지. 웅덩이? 엔진오일의 역할. 엔진오일, 윤활작용, 온도 상승 방지. 온도 상승 방지? 이거 아니죠. 기밀 유지 맞고. 방빙. 엔진오일. 온도 상승 방지는 냉각수. 헷갈린다. 아니죠. 온도 상승도 방지하죠. 방빙이네, 방빙. 어느 걸 방지한다. 부동액이죠. 그거는 윤활유 역할이 아닌 것. 마찰 저감 받고 냉각작용, 응력 분산작용, 방빙. 답 4번. 단종 멀티컵터 배터리 관리 및 운영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매 비행 시간마다 완충 전원 켜진 상태 배터리들. 큰일 나요. 전원 켜진 상태 배터리 탈착하면 1마력을 표현한 것. 한 마리 말이 1초 동안 75kg의 중량. 맞아요. 답 0.75kW. 1초 동안 1m 75kg. 맞고 1초. 답은 4번이네. 0.75kW가 1마력 맞아요. (75kg이잖아) 그죠? 요란 얘기예요. 1초 동안 75kg의 화물을 1m 움직이는데 쓰는 힘이 1마력이에요. 리튬폴리오 배터리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충전시 셀당 40mAh 초과 맞고 32V 한 셀만 32V 남아서 사고는 정상적으로 비행하나. 답은 2번. 4개 중에 하나만 이상 있어도 교체돼요. 무인불트 코트 조종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리. 보관 온도에 상관없이 보관? 아니죠. 서늘한 곳에 보관.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 케이스에 보관한다. 보관 온도에 상관 있게 보관해야죠. 1번. 배터리에 관련된 저장 보관 온도는 20에서 28, 사용 온도 10에서 영하 10도에서 40도. 대형 무인몰트코터 엔진 중 가장 적절한 거 전기 모터. 브러쉬리스죠. 배터리 보관 방법 좀 틀린 거. 장기간 보관 시 만충. 틀린 거 1번. 60에서 70만 충전. 브러쉬드 직류 모터와 브러쉬리스 직류 모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브러쉬드 직류 모터는 반영 구조이다. 틀리고 브러쉬드 모터는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아니죠. 브러쉬리스죠. 브러쉬드 모터는 전자변속기가 필요하죠. 답은 4번. 초경량 비행장치 배터리 종류가 아닌 것. 니켈 카드뮴, 리튬 폴리머, 니켈 수소, 리치? 리치가 뭐예요?
없어요. 니켈 수소면 몰라도, 니카드면 몰라도. 회전의 무인 비행 장치의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많은 것. 탑재량의 영향. 주변 장애물과 비행 장소는 탑재량이랑 상관없어요.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니까 임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 그러니까 기상 상황이에요. 답은 1번. 무인 비행 장치 비행 모드 중에서 RH, RTH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면서 수평을 유지시켜주는 비행 모드. 자세 제어 GPS를 이용한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위치와 자세를 맞고 설정된 경우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 모드. 비행 중 통신 수단 상태가 변화돼 이륙 위치나 잠깐 볼게요. 이거 졸려서 다시 한번.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면 수평을 시켜주는 모드. 이거 답 3번. 맞는 것은 졸리네. 죄송해요. 피곤하다.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것은 자세 제어 모드고, 자세 제어 GPS를 이용한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위치와 자세를 잡아쓰는 건 GPS 모드고, 설정된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자동 비행 모드. 맞아요. RTH, RH. 무인 비행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비행 모드가 아닌 것은 고도제 완전 수동 모드.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 그 수동 모드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근데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도 제어 모드는 탑재물로, 그러니까 탑재 장비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비행 모드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매뉴얼 모드는 GPS 감지로 수동으로 비행하는 모드이긴 한데 최근엔 조종조 과실로 비행 모드에서 제외돼 있대요. 외워두세요. 비행 모드에서 제외. 비행 중 GPS 에러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 조치. 가장 좋죠. 빨리 착륙해야죠. 답은 2번. 무인비행 장치 모드 중에서 자동 복귀 모드에 해당하는 설명. 이륙장 임무 장소 설정하는 건 맞고, 이륙 장소 자동으로 들어오고 수신된 GPS 수에 상관없이 설정 아니죠. 오토랜드 오토호버를 설정할 수 있다. 답은 3번. 무선 주파수 사용에 대해서 무선국 허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 가시권 내 산업용 무인 비행 장치가 미약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1번이네요. 고출력 신고해야 돼요. 고출력 신고해야 돼요. 고출력 신고해야 돼요. 답은 1번. 무인 비행 장치 운영관 통신 장비 사용. 소신거를 이미 출력 증폭 안 돼요. 주파수 대역에서 미인증된 장비를 마음대로 사용. 인증돼야 되죠. 안 돼요. 다 인증돼야 돼요. 답은 4번이네요. 무인기 제어용으로 국제적으로 활동 주파수는 5.030, 5.09. 다음 중 무인 멀티커터 비행 후 점검사항. 비행 전 점검사항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없죠. 비행 후니까. 조종사의 역할과 책임, 공역 통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제기관과의 연락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면 안 되는데? 책임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 조종사는 모든 최종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 중 멀티콥터의 비행 모터 중 한두 개가 정지하여 비행을 하시기 가장 올바른 대죠.
최단 거리 안전지역의 수직 강화할까요? 잠깐 뭐 답은 1번이겠네. 아니다. 가장 답스러운 거 비상이라고 외치는 거 없네요. 그럼 답은 비행전 점검상 조종기 배터리 부식 점검해야죠. 호버링을 하면 뭐 아니죠. 비행전 점검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비행기를 띄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답은 3. 멀티컨트롤 종기 테스트 중 가장 알만한 기체 가까이서 기체에서 30m 떨어진 곳에요. 기체 100m 기체 먼 곳에서 조종기 테스트 할 때 조종기 테스트는 기체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해요. 15m랑 가장 가깝잖아요. 예. 가까이서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체가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 기체 조종기 3번이에요. 초기난 비행장치 비행 중 조작 불능 상태 시 가장 먼저 1번 무조건 소리 먼저 지르고 신속히 착륙. 정상적으로 비행 중 기체에 진동을 넣었을 때 비행 후 조치사항. 비행 후 조치사항. 로토의 균열이 있는지 확인. 조종기 F시간의 전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기체의 음수나 부품의 틈이 헐거워졌는지 확인. 볼트 너트 등 조준다. 짐벌이나 방지용기 장착 상태 정확히 확인. 기체의 진동은 헐거워졌을 때 진동이 있을 수 있죠. 답은 3. 아 죄송해요. 틀린 것. 이게 틀린 것 맞는 것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네요. 진동은 기계적인 부분에 문제를 체크를 해야죠. 전파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인 문제. 초기난 무인 비행장치의 기체 및 조종기 배터리 점검 사항 중 틀린 것. 헐거움이나 접촉 불량 점검. 고정 볼트 및 고정 상태. 부풀어오른 배터리는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연습 비행용으로 먼저 답은 3번. 비행 중 조종기 배터리 공급이 울렸을 때 취해야 할 것. 답은 1번. 기체 착륙, 엔진 시동 정지. 초기난 무인 비행장치 비행 준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체 크기와 상관없는 이착륙장, 기체 배터리 상태, 조종기 배터리 상태, 조종사의 공급 상태. 답은 1번. 고정액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체가 크면은 활주로가 커야 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 초용량 무인 비행장치 조종사 비행 중 주의해야 할 점. 휴식 장소 아닌 것. 창조의 부유물, 비행적인 장애물, 조종사 주변의 차량 조건. 1번. 초용량 무인 비행장치 비행 후 기체 점검 사항. 비행 후 기체. 동력계통 부위 볼트 조임 상태를 점검하고 조치한다. 프로펠러 상태. 남은 연료가 있을 경우 시험 비행하여 틀렸어요. 답은 3번. 다음 중 무인 비행장치 비상램프 점등 시 조치로 설치하는 것. GPS 에러 경고. 비행자 정도나 즉시 비상 착륙 실시. 통신 누전 권고. 사전 설정 아래 진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비. 배터리 저전압 경고. 비행을 중에서 그 배터리 위치 옳지 않은 것. IMU 센서 경 자세 모드 전하여 비상 착륙을 실시한다. 통신 누절. 통신 누절 경고하면은 비상 착륙을 해야 되죠. 배터리 전압 경고.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하여 배터리를 교체한다. 답은 2번. 비행 자세 모드가 아니라 자세 제어 모드로 전환해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그죠? GPS가 없다고 비행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 전 조종기 점검 사업으로 부적절한 것. 맞아요. 오프 스위치 엔진 확인.
부드럽게 전방향 움직이는지 확인, 자체인가 이상 유무와 전원 상태 확인, 자동으로 중립주의 설정으로 확인해야 돼요. 트림, 비행전 조종기 점검 상황을 부적절한 것은 각 버튼 스틱 오프 확인, 조종 스틱 부드럽게 전방향 확인, 조종기를 켠 후 자체 점검 이상 확인. 4번. 같은 문제를 두 번 했네요. 배터리 소모율이 가장 많은 경우는 이륙할 때 가장 많죠. 노트 점검 시 내용을 틀린 것, 고정 상태, 회전 방향, 균열 손상 여부, 냄새 맡을 필요 없고, 물물통을 비행전 점검할 내용을 맞지 않은 것, 기체 이력부에서 이전 비행 기록과 이상 발생 여부는 확인해야 돼요. 1번. 조종자가 방제 작업 비행전의 점검을 항목, 살포구역 위험 장소 장애물의 위치 확인, 풍향 풍속 확인, 지형 건물 등의 확인, 주차장 위치 및 주변 고소 이건 확인할 필요 없죠. 안전하게 효율적인 무인항공 방제 작업을 위한 필수 요원이 아닌 것은 조종자와 신호자는 필수 요원, 보조자. 답은 4번. 운전자는 보조자가 다 하는 거예요. 농업방제직으로 부적합한 양사 학교 주변, 축사 및 잠사, 상수원 보호, 농업진흥구역. 4번. 농업진흥구역에서 방지를 하죠. 어디서 합니까?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 정신적 안정성과 성숙도, 정보 처리 능력, 급함과 다양한. 답은 3번. 무인항공 방제 작업 시 약제 관련 주의사항, 혼합 가능한 약제 외 혼용 금지, 살포지와 선장 시 경계구역 내 물체 주시, 빈 용기는 안돼. 쓰레기장에 버리면 안되죠. 농약인데. 무인항공 방제 작업 시 보조 준비물, 예비연료, 배터리, 깃발 또는 표준수단, 무전기 및 전파 모니터기, 카메라 탑재형 짐벌 장치는 방제 시 필요 없어요. 항공방제 작업 종료 후 점검 및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빈용기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에 맞고, 액전연령은 안전한 장소에 책임자를 정해 보관 맞고, 기체살포 장치는 다시 재사용을 위해 아니에요. 반드시 세척해 놔야 돼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오는 건 정기적 신체 검사, 옳지 않은 건 난이도 높은 업무에 대한 직무 교육 해야죠. 직무 평가 및 적성에 따른 직무 배치 맞고, 주기적인 상호 평가. 스트레스 겁나 받죠. 4번. 항공안전부서 무인비행체 사용 사업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 기체보험 아니죠. 자손 종합보험 아니죠. 대인대물 배상책은 3번이에요. 회전액과 무인비행장치 이착륙 지점으로 적합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곳은 평탄, 농로, 경사가 있으나 가급적 수평인 지점, 풍압으로 장문의 선물이 손상되지 않는 지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점. 안돼요. 위험하죠. 무인항공 방제 작업과 사고 발생 요인을 거래가 먼 것은 부적절한 조종 교육 및 숙달 훈련, 비행차의 고장과 이상, 과신에 의한 나홀라 비행, 조종사와 신호수 간의 교대 비행. 이거는 권장하는 사항이죠. 보조자는 조종 못해요. 무인비행장 조종자가 갖춰야 할 지적 처리 능력이 아닌 것은 바른 경험, 위험도의 시별과 평가 능력, 경계심, 문제 해결 능력. 지적 처리 능력이 아닌 것은 바른 경험. 자, 바른 지식이지 바른 경험이 아니에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위험 관리 요소로 머리가 먼 것은 비행장치 본체의 상태와 연료 등 상황, 상기 각 요소의 정확한 상황 확인, 조종자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나 음주 필요 등 환경, 교통상황 수주로 관리할 게 안 되죠. 자, 밑에 있는 거 외우세요. 비행장치 본체 상태나 상황, 상기 각 요소의 적절한 비행 목적, 계획, 긴급도 이런 거 파악돼요. 무인 멀티콥터를 이용한 항공 촬영 작업관 인원 구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비행 교관이 거기 왜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할 때 필요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기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해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고압 송전선 주위에서 비행하면 안 되죠.
추락 비상착륙시는 인명재산보험 노력해야죠. 공항면허 5km 안 돼요. 9.4km, 9.3km, 99분의 4. 답. 비행 교관이 범하기 쉬운 과오가 아닌 것은 자기 고유 기술은 자기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잘난 체 하려는 태도, 교관의 지시로 교수의 비인격적으로 대우, 교관이 당황하거나 화난 목소리나 어조로 교육 진행, 교육생 과거에 대해 필요 이상의 자기 감정 자제. 답은 4번. 비행교육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동기유발, 계속적인 교시, 교육생 개별 접근, 비행교육상의 과오, 불인정. 답 4번. 비행교관의 학생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이 적용이 잘못된 것은 학생에 맞는 교수 방법 적용, 정확한 표준 조작 요구, 부정적인 면에 강조하면 기분 나쁘죠. 회전의 무인비행장 기본 비행 단계에서 교육 지도용을 알파 측정한 것은 초기 제자리 비행 교육 시 끌려들지 않도록 기본 조작, 교육 철저 맞고, 기체에 집중한 시야를 좁혀가면서 주력을 비행체에 집중하도록 훈련한다. 시야를 좁혀가는 게 아니라 넓혀가야 돼요. 답은 2번. 호버링 교육 시 끌려들지 않도록 기본 조작, 교육 철저, 주력 분배 요구, 3타일치 조작, 파워 피치라도 3타일치, 교육생보다 한 걸음 뒤에 교관의 설명을 점차 줄여나가고 통제권 전환 시 확실한 확인 후 전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력을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비행교수법의 특징은 비행교수법은 타교수법과 유사해. 1번 타교수법과 달라요. 비행교육과 교관의 교수 방법, 교관은 자기감정 표출은 신뢰감을 상실하여 교육생에 맞고 비행 상황을 대비시켜야 인격적인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답은 1번. 잘못된 조작할 때 즉각적으로 수정 조작을 요구한다. 교관의 개인적인 능력은 고유 노하우로 전수할 필요가 없다. 1번. 비행교육 특성과 교육 요령으로 부축한 것은 동기유발 수정하지 않은 동기부여, 개별적 조건, 건설적인 강평, 과도하고 충분한 15분의 예시 제공, 과도하게 잘못된 조작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되죠. 3번. 비행교수법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행교수법 일반 타 교육과 유사하여 동일한 교수법 아니에요. 답은 1번. 적절한 설명. 비행교육은 1대1 교육으로 필요한 기량을 반드시 숙달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1대1 교육으로 해야 돼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조종사 교육 시 논평을 실시하는 목적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질책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문제점을 발견하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08번에 4번.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은 새로운 대처, 반복적인 행동, 속도가 빠르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처리한다. 답은 1번.